위클리 축덕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축덕은요,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사의 두 번째예요. 1958년, 1962년 월드컵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우리는 1966년 제8회 잉글랜드 월드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1958년입니다. 제6회 스웨덴 월드컵인데요. 이 대회에서는 브라질이 우승하면서 축구 강국으로서 시작합니다. 또한 이 대회에서는 지금 멋진 오버헤드킥이죠. 축구 황제 펠레가 탄생하죠. 그때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는 이 대회에서 최연소로 해트트릭을 기록해요. 그리고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죠. 한국은 이 대회에서 지역 예선에 불참하는데요. 그 이유는 직원의 실수입니다. 직원이 영어를 몰라서 피파에서 온 서류를 잊어버리고 어디다 놓은지 모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참석할 수 없게 돼요. 1962년으로 갑니다. 칠레에서는요, 제7회 월드컵이 열리고요. 역시 이 대회에서 브라질이 우승합니다. 2연패라는 거죠. 이 대회에서는 펠레가 불참해요. 부상으로. 대신에 가린샤라는 드리블의 장인이 있어요. 득점왕이 되는데요. 가린샤가 활약해서 브라질 우승합니다. 한국 이 대회에서 일본의 2대0, 2대1로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우승을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유고슬라비아한테 져서 패배하고 맙니다. 탈락하는 거죠. 이제 1966년으로 갑니다. 제8회 잉글랜드 월드컵이에요. 영국은 이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하고요. 관중이 150만 명 이상 동원되면서 드디어 월드컵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때부터 흥행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북한이에요. 북한은 그 당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세 대륙에 한 장의 티켓이 달려있어요. 그 티켓을 따고 이 대회에서 세계 8강에 진출합니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의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아시아만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 세 대륙에서 달랑 한 장의 티켓을 주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불참합니다. 잠시 그 얘기를 해보죠. 자, 우선 1966년을 다루는 것은요, 축구사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등장은 큰 획을 그었어요. 세계 축구의 룰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북한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당시에 북한은요, 3년 동안 합숙을 해요. 그래서 대단한 조직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경기를 하면 웬만한 팀은 3대0, 5대0 이렇게 격파당합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요, 이 북한에게 패배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당시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이죠. 1966년이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생각해서 결국은 이 대회에 북한이 무서워서 불참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북한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어요. 자,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세 대륙의 결승에서의 호주를 만나요. 호주는 지금도 만만치 않은 팀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은 아시아 축구의 깡패예요. 바로 그 호주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결승전 2번 하는데요. 6대1, 3대1로 격파합니다. 대단한 능력, 실력입니다. 자, 이제 북한은 제8회 잉글랜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서 D조에 배정되죠. 그러면 D조의 면모를 보죠. 우선 북한입니다. 평균 신장 165, 제일 작아요. 전원 미혼, 그리고 3년 동안 합숙, 완전 군대죠. 평균 득점은 웬만하면 3골. 자, 이번에는 소련입니다. 골키퍼,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야신입니다. 공산권의 가장 맹주고요. 평균 시장이 180, 185, 그 정도. 그리고 연속해서 2번 8강에 들어왔어요. 이탈리아, 말할 필요가 없죠. 월드컵 이미 이때 당시에 2번 우승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남미의 탁월한 개인기인 칠레인데요. 자, 1962년 대회에서는 3위를 합니다. 사실 북한이 넘을 수 없는 팀들이에요. 제1차 소련과의 경기가 벌어지는데요. 평균 신장이 웬만하면 15cm고요. 주전 멤버는 20cm까지 갑니다. 그런데 소련은 이미 북한이 3년 합숙을 하면서 제일 북한이 많이 소련에 와서 연습해서 북한의 스타일을 압니다. 그래서 강력한 파울 작전으로 북한 선수를 그냥 깔아뭉갭니다. 결국 소련한테 1차전에서 3대0으로 패배하면서 당시에 국제 축구 여론은 그러면 그렇지로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결과였습니다. 2차전을 가죠. 자, 2차전은요.
남미의 강호 칠레랑 붙었는데요. 억울하게 PK골을 전반에 허용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후반 끝나기 직전에 박승진 선수가 극장골을 터뜨려가지고 1대1 무승부를 거둬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축구사적 의미는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니아, 즉 축구의 제3세계예요. 여기에서 최초로 승점 1점을 기록한 거죠. 바로 이 경기입니다. 이제 북한은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이탈리아를 만나는데 당연히 강호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랑 싸우는데 이런 비법이 있었어요. 바로 사다리 전법인데, 키 큰 이탈리아 선수랑 싸우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들어주는 거야. 헤딩하기 위해서. 이것을 3년 동안 연습했대요. 165cm인 북한 선수들이 사다리 전법 완전 성공해서 사실 이탈리아한테 실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끝나고요, 피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 앞으로 사다리 전법은 사용하지 못해. 그래서 축구 선수가 뛰는데 다른 선수가 도와준다는 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뒤로는 사다리 전법을 사용할 수 없는 룰을 정한답니다. 자, 결국 실점하지 않은 북한은요, 전반 42분 동양의 진주, 바로 이 선수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차범근 같은 선수예요. 박두익의 골로 결승골이죠. 강호 이탈리아를 1대0으로 격파하면서 세계 축구사의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In the 41st minute, North Korea delivered a fatal blow. Italy a goal down to North Korea. Whoever would have believed it? They are absolutely over.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본선에 북한은 이제 8강에 진출합니다. 제3세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진출한 8강이고요. 그래서 세계 축구사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룩한 그런 지점입니다. 자, 북한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적어도 전반 20분까지. 그들은 이미 3골을 넣으면서 3대0으로 리드를 잡죠. 그러나 포르투갈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포르투갈에는 에우제비오가 있어요. 이 선수는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의 득점왕이죠. 9골로요. 그는 이 경기에서 4골을 기록한데 다소 아쉬운 점은 이 붉은 글씨예요. 페널티킥으로 2골 얻죠. 북한의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거나 억울한 생각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경기에서 북한은 3골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5대3으로 포르투갈한테 패배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적을 마감하죠. 이제 월드컵 4강에는요, 서독, 소련, 잉글랜드, 포르투갈 4팀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서독과 잉글랜드는 소련과 포르투갈을 각각 2대1로 격파하면서 그들은 결승에 올라갑니다. 서독에는 새로 뜨는 별, 신성 베켄파워가 있었고요. 잉글랜드는 선수를 잘 이끄는 주장 보비 찰튼이 있었습니다. 보비 찰튼이고요, 베켄파워입니다. 자, 양 팀은 용호상박 아주 팽팽하게 맞습니다. 전반에서 1대1, 후반에서 1대1을 기록하면서 결국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연장에서는요, 세계 축구사의 기념비적인 오심 사례가 벌어집니다. 바로 제 퍼스트가 골게터입니다. 때린 골이 골대를 맞고 내려가서 이 점, 하얀 선, 골라인을 딱 찍었습니다. 그럼 골이 아니에요. 골이 되려면 이 골라인을 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심은 잠시 고민하더니 골로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영국이 3대2로 역전하고 다시 한 골을 더 넣어서 결국은 영국이, 잉글랜드가 4대2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근데 그 후로 이 경기 런던 월드컵, 영국 월드컵의 저주인지 모르지만 그 뒤로는 영국은 다시는 아직까지 우승하지 못하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이었습니다.